자, 24년 10월 고1 모의고사 18번부터 문제풀이 영상 보도록 할 건데 목적부터 봅시다. 자, 주 교육 부서에게 전 쓰고 있습니다. 뭐에 관해죠? 주의 어떤 예산, 기금에 관해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포트 몽고메리 고등학교에 우리 학교는 필요해요.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되 제공하기 위해서 완전히 기능하는 미술, 도서관, 미디어 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제공하려고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면 더 좋겠네.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근데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요구되는 문서들을 예산을 위해서 당신의 부서에 24년 4월에 우리는 아직 받지 못했어. 어떠한 통지도 당신의 부서로부터. 그래서 지연이지 그 과정의 지연이 수반할 수 있어. 초래할 수 있어. 상당한 결과를 뭐와 관련된 학교의 예산에 제약 그리고 어떤 일정과 관련된 그러니 여기 목적 나오지.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프로젝트를 우리는 요구에 당신께서 당신이 노티파이 하기를 알려주기를 요청합니다. 또는 알려줘야 한다라고 요청합니다. 여기가 요청하다 접속사 대생략되고 슈도생략 어법이 들어가 있네.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야 한다고? 리뷰, 검토 결과를 무엇에 관한? 제출된 문서에 관한. 자, 결국 끝까지 다 읽었는데 마저 보면 저는 당신으로부터 소식 듣기를 고대합니다. 클라라 스미스 드림 교장 선생이고 포트 몽고메리 고등학교에. 자, 그래서 답을 보면 쭉쭉쭉쭉 보면 제출 서류에 대한 서류를 제출했지. 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 통지해달라고 여기 요구하려고 쓴 글이 되겠지. 자, 이렇게 5번 체크하고 마무리하고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나의 심경 변화인데 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라커룸 밖에서 하드포튼에 아주 열심히 싸워진 농구 경기죠. 그래서 치열하게 싸운 농구 경기 후에 코치가 불렀네. 밖으로 나에게 나오라고 말했네. 즉 나를 크게 불렀네. 야 데이빗, 나와 좀 걷자. 나는 알았어. 생각했어. 그가 말할 거라고 생각했어. 나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그는 나를 선택할 거야. 주장인 걸로. 팀에. 그래서 그 리더인데 내가 항상 과거 이전부터 꿈꿔왔었던 리더야. 여기까지 보고 여기 보면 희망찬. 괜찮지? 그 다음 자신감 있는 나쁘진 않은데 걱정하는, 지루한, 안도하는 여기까지 보고서 나서 확신을 위해 마지막 줄 여기부터 한번 볼까? 자동차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일 아침 나 집으로 데려가려고. 좌절했네. 그지? 안 됐네. 자, 좌절한, 질투하는, 감사하는, 무관심한, 화가 난 이렇게 정리해봤고 나머지 보면 나의 심장은 뛰고 있었어. 기대감으로.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나의 귀를 때렸을 때 모든 게 바뀌었지. 우리는 해야만 할 거야. 너를 보내야만 할 거야, 집으로. 그가 냉담히 말했지. 나는 생각하지 않아. 네가 make it 할 거라고. make it은 어떤 장소에 도착하다. 또 어떠한 일들을 해내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네가 해낼 거라고.
난 믿을 수 없었다. 그의 결정을. 나는 hold it together 하려고 노력했다. 함께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했다. 이때 hold it은 어떤 상황이야, 상황. 그래서 상황을 함께 이렇게 붙들려고 노력했다는 거는 내가 지금 엄청 충격 먹었으니까 그 충격 먹은 상황을 한번 붙들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hold it together, 마음을 가다듬다 정도로 하면 돼. 하지만 내면에서는 나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 내 마음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차가 내일 아침 기다리고 있을 건데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그리고 딱 그것처럼 상황이 이 또 상황인데 상황은 끝나버렸지.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고. 자, 20번 주장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우리에게 시간을 내는 거죠. 운동을 위해서. 계속된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일의 전념, 그리고 어떤 가정의 의무 사이에서 일도 해야 되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 그건 자주 느껴집니다. like 뒤에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면 되겠죠? 여지가, 공간이 없는 듯 느껴져요. 우리의 빽빽한 그러한 스케줄에서, 아주 헌신된, 아주 전념된 그런 운동을 위한. 그래서, 하지만 하니까 다음 더 읽어보면, 와리프 주어 동사. 만일 운동이 나에게 온다면 어떨까? 바로 가운데 너의 일상 루틴, 일상생활의 가운데에 오면 어떨까, 운동이. 그러니까 일상을 하면서 운동하면 어떨까? 그렇게 보고 나서 마지막 부분 보죠. 자, 그래서 통합하는 거, 합하는 거, 빠른 운동 이상하니까 뭐 짧은 운동을 너의 일상의 일들로 통합하는 건 너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일상 일 할 때 짧은 운동을 합하라, 이런 얘기니까 정답은 집안일을 간단한 운동을 병행할 게로 활용해야 된다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자, 나머지도 보면 그게 어떤 곳이다. 바로 incorporating 유사어죠. 통합하는 거죠. 짧은, 미니, quick 같은 말이죠. 짧은 운동을 집안일로 통합하는 것의 아름다움이 comes into play 하는 거다. 활동 속으로 오는 거다. 오는 곳이다. 활동 속으로 온다는 거는 즉 작동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되자 우리. 일은 불가피해, 집안일은. 그래서 그 집안일이 설거지하는 것이든 또는 쓰레기 내다 놓는 것이든 이러한 일들은 필수적인 부분이야. 일상생활에. 하지만 일상 일을 보는 거라기보단 순전히 해야 하는 의무적인 활동으로서 잡지 그래. 시즌은 뭔가를 잡는 거야. 이 순간을 잡지 그래. 기회로서 여기지 그래. 신체적 활동을 위한. 예를 들면 스쿼트, 다리 이렇게 반쯤 앉았다 일어났다, 책상 자리에 있다 일어났다는 거죠. 그거 연습해. 또는 engage in 해. 어디에 참여해. 몇몇 벽에다가 푸시업 하는 것에 좀 참여를 해. 너가 기다리는 동안 너의 아침 물 끓이는 주전자가 끓기를 의미상주어 투부정사 자리죠. 여긴 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21번 3점 첫 번째 위기. 잘 넘기도록 하는데 어려우면 나중에 풀어도 돼요. 밀어놨다가 이런 건. 보통은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에서 봐야 보는 게 믿는 거다인데
여기서는 보는 게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쭉 보는 게 현명해요. 자, 우리가 뭔가 볼 때 있잖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것을 쪼개, 해체해. break up. 뭐로? into. 모양으로. 또는 뭐 색으로. 그리고 개념들로. 이렇게. 대체인 건데 우리가 배운 거야. 뭐를 통해 배웠냐면 교육을 통해서 배운. 됐지? 자, 계속 읽어보면 우리는 위코드 한다는 거는 다시 부호화한다는 거지. 우리가 보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보는 것을 다시 부호화하는 거지.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렌즈, 즉 교육을 통해서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그 다음 우리는 재구축을 한다. 다시 부호한다. 같은 말이라고. 기억을 뭐 하기보다는 그냥 생각해내기보다는 비디오를 기억에서 비디오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생각하기보다는 재구축한다는 거야. 다시 만든다는 거지 결국은. 여기까지 잡혔지? 그러니까 본다는 게 내가 지금 본다는 게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이 대략 잡히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가자. 이것은 쓸모있는 특성인데 더 효율적인 방법이야. 기억을 하기 위한 그건 이거는 대명사죠. 이렇게 하는 것들. 자, 그래서 약간 뭐와 같은 거야? 최적의 어떤 이미지 그런 압축과 같은 거야. 말 되게 어렵게 하고 있지? 압축 알고리즘과 같은 거야. JPG와 같은 거야. 뭐라기보다는 순수의 비트맵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기보다는 이거를 줄여서 BMP라고 하죠? 네,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날 것을 갖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지. 뭐야? 최적의 이미지 압축 알고리즘을 가동한다는 거야, 이거는. 알겠지? 같은 말이야, 사실은.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즉 어떤 순수하게 날 것만 기억하려고 하고 뭔가 압축하지 못하는,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리고 모든 걸 기억하는 사람들인데 완벽한 세부 내용을 속에서 기억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가 어렵겠어. 뇌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려움을 겪어 일반화하는데 또 학습하는데 그리고 연결하는데 뭐 사이에 그들이 배운 것 사이에 공부 못해. 하지만 세상을 다시 표현하는 거니까 다시 제시하는 거니까 재현하는 거죠. 뭐로써 재현하냐면 추상적인 생각 그리고 특징으로 세상을 재현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뭐로 온다? 어디에서 온다? 에러 코스트 오브 그러면 뭐의 희생으로 온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뭘 희생해야 오는 거야? 세상을 보는 걸 희생해야 돼. as it is는 덩어리째 있는 그대로 라는 표현이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미지 그대로 압축하지 않고 보는 것을 안 해야 온다는 거야. 대신에 우리는 세상을 보는 거야. 뭘 통해? 우리의 어떤 추정. 있는 그대로가 아니야. 날 것이 아니야. 동기. 그리고 과거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거야. 자, 발견인데 우리의 기억이 재구축, 재구성된다라는 발견이야. 추상적인 어떤 재현을 통해서 뭐라기보다는 영화에서처럼 재생되기보다는 그러한 발견은 완전히 약화시켰지. 어떤 법적인 우위성을 약화시켰어. 누구의? 바로 증인의, 선서의 그런 법적 우위성을. 그러니까 증인이 나와서, 선서가 아니라 증언이죠. 눈으로 본 사람이 증언하는 거야. 그래서 증인의 증언에 대한 법적 우위성을 약화시킨 거지. 그 사람이 목격한 게
거짓된 거일 수 있다는 거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래서 본다고 그게 믿을 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보기를 쭉 보면 영어 보기는 다 보고 있지? 자, 추상적인 생각은 어려워. 설명하기 어려워? 관련된 이미지 없이 이런 얘기 아니지. 그 다음, 더 오래 걸려. 생각해내는 데에는 무의식적으로 부호화된 정보를, 이 얘기 아니고. 자, 믿음이 형성된,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경험에서 만들어진 믿음 있잖아? 그게 쉽게 바뀌지 않아? 이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억은 짧게 떨어진다는 건 부족하다는 거야. 어부디에가 부족해. 바로 객관적인 재현이 부족하다는 거야. 세상에 대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 얘기하는 거잖아. 자, 5번 마저 보면 사실에 대한 이해가, 자, 프리시즈가 앞서다, 선행한다는 거야. 얘를 선행한다는 거야. 즉, 사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얘가 나온다는 건데, 바로 추상적인 개념의 어떤 형성. 그러니까 사실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추상적 개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 아니잖아.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별표 치고 어려웠던 점은 인정하고. 네. 자, 22번 요지 보도록 할게요. 코넬 실험실에서 그의 데이빗이 더닝이 시행했대요. 어떤 실험적인 시험을, 즉 실험을. 뭐에 관한 거냐면, 여기 또 나오네요. 앞에 있었던 단어. 네, 증인, 증언에 관한 이런 시험을 했는데, 그리고 증거를 발견했답니다. 데디아인 증거인데, 아주 신중한, 주의 깊은 그런 숙고, 아주 심사숙고하는 거죠. 얼굴의 특징에 관해, 그리고 세부적인 그런 논의, 어떤 선택 절차에, 이런 게 실제로 어떤 징후일 수 있다, 표시일 수 있대요. 뭐의 표시냐면, 정확하지 않은, 중요한 거죠. 부정확한 어떤 식별의 어떤 징후일 수 있다,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글도 앞에 글과 마치 이어지는 글처럼 증언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를 발견한 거죠. 자, 여기까지 보고 나서 이제 마지막 문장 반전 있나 없나 정도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문장 뭐 좀 길긴 하지만 여기 결국 데디아 demonstrate 보여주는 건데 뒤에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더 우월한 거죠. 우월한 어떤 성과, 행동, 우수성이라고 하면 되겠다.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인 그런 첫 번째 추측. 그것의 어떤 우월성이, 이 비교된이에요. 논리적인 그런 단계적 어떤 정당화죠. 어떤 결정에 대한 이 단계적 정당화, 논리적인 정당화와 비교해서 그냥 무의식적인 첫 번째 추측, 얘가 우월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한번 보면 5번이 보일 겁니다. 무의식적인 최초의 반응, 이게 신중히 판단한 결과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글이죠. 이렇게 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겠고. 자, 나머지 바로 보면 또, 자, it's when, 그것이 어떤 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뒤에 볼게. 사람들은 자신을 발견해. 자, 뭐 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지하는지. 설명 잘 못해. 가령, saying은, 미안. 이건 말하면서 그랬지? 어떤 것들을 말하면서. 그의 얼굴이 그저, 저한테 그냥 튀어 올랐어요. 떠올랐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뭐가? 데디아가.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It is that 강조 구문이라서 데디아인 건 바로 사람들이 자신을 할 수 없다라고 발견했을 그때였어. 아니면
바로 그때야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없다라고 알게 되지. 대리하는, 이렇게 해도 돼요. 대리하 보면 사람들이 정확한 경향이 있다라는 건 더 자주. 오케이? 그러면은 강조하는 게 바로 뭐야? 그저 뭐 하는 거야? 그 얼굴이 떠올랐어요. 막 제가 심사숙고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첫 번째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이야. 어떤 상황에. 그게 가장 신뢰할 만한 해석이거든. 무엇에 대한 해석이냐면 우리의 생각이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석이지. 가장 신뢰할 만한. 그래서 바로 그 첫 번째 인상이 또한 더 정확할 수가 있는 거야. 세상에 관해서. 뭐보다는 신중한, 논리적인, 그리고 자기 설명적인 것이 그럴 수 있는 것, 즉 정확할 수 있는 것보다. 그래서 그의 책 블링크라는 책에서 멜컴 글래드웰은 설명에 다양한 연구를 심리학에서 그리고 행동 경제학에서 근데 묘사하는 설명하는 이런 연구인데 그 뒤에 다시 한번 해보면 우월성을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인 첫 번째 추측이 우월성이지. 논리적, 단계적 정당화, 어떤 결정에 대한 정당화와 비교해서. 네, 이렇게 해서, 요지 한글 보기 치고, 고등학교 1학년 거 치고는 지문이 쉬운 지문은 아닙니다, 이것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23번 주제 보도록 할게요. 많은 형태들은 연구에, 자연스럽게 뭐로 이어진다. 양이죠. 위에 써놓은 퀄러티는 질이고요. 그래서 퀀터테이티브로 하면은 양적인 데이터로 이어진대요. 질적인 거와 비교되면 좋겠고, 연구, 행복에 관한 연구는 측정할지도 모르죠. 어떤 시간들의 수를, 그 누군가가 웃는, 그죠? 상호작용 동안에, 그래서 이런 수를 측정하고, 그리고 또 연구인데 기억에 관한 연구는 측정할지 모르는데 어떤 물건의 수를 개인이 회상할 수 있는 물건이죠. 하나, 다음 5개, 그리고 나서 뭐 10개가 아니라 10번이네요. 네, 한 번, 5번, 그리고 10번 후에. 사람들한테 그래서 물어보는 거, 얼마나 여러 번, 1년에 그들이 슬픈지를 물어보는 거는, 또한 만들어낼 거래, 산출할 거라는 거죠. 이것도 양적 데이터를요. 근데 하지만, 그게 믿을만 할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양적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장인 여기부터 읽어보면, 질문, 추구하는 질문인데, 어떤 견고한, 단단한 콘크리트 같은 그런 반응, 답을 추구하는 질문들은, 돕는데요. 만드는 걸 돕는데,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더 명확하게 만드는 그러한 걸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제죠. 그리고 보장한데요. 보장하는 걸 돕는데요. 지속성이죠. 일관성이죠. 한 연구에서 다음 연구로 일관성을 보장하는 걸 돕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포인트죠. 아주 견고한 단단한 반응을 추구하는 질문. 그래서 영어 보기 다 보면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결과의 위험. 딱 봐도 아니죠. 모아진 데이터로부터. 2번 유용함. 추상적인 질문 아니죠. 콘크리트한 질문을 해야죠. 그래서 추상적인 질문에 답하는 유용함, 수를 가지고 아니고, 그 다음, 샘플의 크기의 어떤 영향력, 뭐에 관해, 향상시키는 것에 관해, 연구의 신뢰성을 아니고, 한계 제한, 측정, 그리고
quantifying 그러니까 위에 나왔던 양적인 데이터에 나오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ing 붙였으니까 다양한 인간의 감정들을 수량화하는 그리고 측정하는 그런 한계에 대한 얘기 아니었고 특정한 질문 위에선 concrete라고 표현했죠. 그러한 질문의 중요성 얻기 위해서 신뢰할 만한 양적 데이터를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또 보면 그래서 응답자들의 이런 기억, 회상은 부정확할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그들의 그런 정의, 이 슬프다는 정의는 다양할 수가 있거든, 매우. 하지만 얼마나 여러 번 지난해에 당신은 슬펐나요? 충분히. 콜린스의 카기에 아파서 부르는 거야. 저 아파요, 회사 못 가요? 병가를 내자라는 표현입니다. to work 직장에 병가를 내기에. 이거는 딱 기록이 있겠죠. 자, 그렇게 물어보는 건 증진시킨대요. 유발한대요. 콘크리트, 견고한 그런 답변을 유발한답니다. 유사하게 묻는 것 대신에 사람들한테 평가하라고 얼마나 나쁜지를 이 일을 미루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를 그래서 그거를 평가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 대신에 그 다음에 이거는 근데 여기 주어 동사 자리가 해석이 잘 이상하죠.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아주 심한 일을 미루는 사람인지를 평가하라고 물어보는 것 대신에 이러면 정확한 해석이 돼요. 물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너의 그 고지서죠. 고지서. 생활비 같은 거, 수도료, 전기료 등을 유틸리티 빌스라고 하는데 공과금이라고 하죠. 당신의 공과금을 얼마나 많이 당신은 현재 지금 지불하는 데 있어서 내는 데 있어서 늦습니까? 이렇게. 비록 당신이 뭐 할 수 있더라도 그 공과금이죠. 유틸리티 빌스를 낼 형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제목 보도록 할 텐데 AI의 진화 얘기고요. 자주 연관된다. 뭐와? 개념과. 바로 이 singularity라는 단어인데 이게 single이 뭐 하나잖아. 하나. 그래서 하나의 특성, 특이점이란 단어야. 어떤 특이점의 개념과 연관이 되는데 이 특이점이 나타낸대요. 어떤 지점을 나타내는데 에디치가 완전하게 꾸미죠. AI가 능가하는 지점, 인간의 지능을 그러한 지점을 나타낸답니다. 자, 그래서 그 시점 후에는 예측이 됩니다. 데디아는 AI가 반복적으로 개선시킬 거라는 게 예측된대요. 자신을요. 그리고 진화할 거라고요. 놀라운 가속화된 속도로요. 여기까지 잡고 AI가 그러면 자기 인식적이게 될 때, 자기를 알 때, 그리고 추구할 때, 그 AI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때, 그 AI는 의식적인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단지 기계가 아니라요. 자, 여기까지 보고 AI가 진화한다. 잡고서 이제 마지막 부분 가볼까요? 이 정도로 가보자 뭐. 그래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AI와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대요. 상호 간의 그런 공존으로서 의식적 존재의 이게 바로 주제고 그 다음에 제목이 되겠죠. 인지하면서요. 그 AI의 권리를요. 그리고 지지하면서요. 그 진화를요. 그 AI의 의식의 진화를요. 같이 살아가자 이거죠. 자, 제목 영어 보면 다 풀리지 않는 딜레마. AI 친구야 적이야? 친구로 가자고 했죠. 근데 이건 풀리지 않는 딜레마 때문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인간의 그런 저항의 역사죠.
기계에 대항한 아니고. 다음 다가오는 미래 AI 인간의 파트너로서의 AI 함께 발전해가는 진화해가는 그러한 인간 파트너로서의 AI 정답은 3번이 나오겠죠. 나머지 4, 5번 보면 AI 세상 인간지능이 없는 AI 세상은 당신을 스테어링이죠. 응시하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얼굴 앞에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 얼굴 앞에다가 당신을 두고서. 그래서 바로 당신의 눈앞에 있다. 당신의 눈앞에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AI가 만드는지 인간 대 인간 관계를 더 의미 있도록 아니죠. 인간 대 AI 관계를 더 의미 있도록 만드는 얘는 요 휴먼 또는 얘를 AI로 바꿔주면 둘 중에 하나를 그러면 정답이 또 될 수 있겠는데 자 그런 거 챙기면서 다음 나머지 보면 AI와 인간의 의식은 그리고 나서 시작할 건데 함께 발전, 진화하기 시작할 거다. 우리의 의식은 진화할 거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거야. 진화할 거야. 우리의 AI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뭘 제공해 줄 거냐면 with 뒤에 지적인 자극을 제공해 줄 거고 그리고 고무시킬 건데 새로운 통찰력과 창의력을 고무시켜 줄 거야. 좋아. 근데 반대로 대조적으로 우리의 의식은 또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지. 발전 진화에 AI에. 그러면서 AI의 진화의 방향은 뭐에 달려 있을 거야? 매우 뭐에 가치들. 그다음에 윤리들이지. 그래서 무슨 가치와 윤리를 우리가 통합할 건지 AI 속으로. 그래서 결국 인간의 힘, 어떤 인간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겠지.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했던 부분은 빼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보도록 할게요. 어법이니까 어법 먼저 풀어보면 once의 밑줄이 돼 있어. 문장의 명사들을 보면 technologies, metaphors 다 복수죠.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 다음 engaging에 돼 있네. 참여시키는 것, 뭔가 끌어들이는 것. 셰익스피어의 프로스, 산문을 끌어들이는 것 없이 가능하죠. 3번 changing에 돼 있네. 주어 동사를 찾아보면 문장 처음이 여기 technological metaphors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in the sense that 보이고 그리고 나서 that 뒤에 주어 동사 보이고 또 that 뒤에 보여서 주관대 자리고 자 이렇게 끊어지죠. 그리고서 컴마하고서 분사구문으로 보이는 ing 가능하죠. 그 다음 4번으로 가서 is 나오고서 what이 나오면 뒤에 불완전이죠. 근데 뒤에 usefulness가 is obvious에 빼박 접속사 대자리죠. 네. that으로 바꿔주고 뒤엔 볼 필요 없고 자 이제 해석해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기술은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다. 은유와 관련이 있대요. 하지만 이 디지털 은유는요 다르대요. 이 언어적 은유와는 다르대요. 메타폴스를 가리키는 거였네. 중요한 어떤 형식에서 중요한 면에서 그래서 주제는 디지털 은유가 언어적 은유와 다르다라는 거 잡고 언어적 은유는 수동적이래요. 액티브는 능동적인, 패시브는 수동적인. 어떤 면에서, 뒤에인 면에서 청중이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면에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는 거죠. 세상 속으로 어떤 세상으로 들어가냐면 은유에 의해서 제시된 세상이죠. 어떤 은유가 세상을 제시해. 그러면 그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걸 선택할 필요가 있대. 그런 면에서는
언어적 은유는 수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례를 보면 셰익스피어의 은유에서 자, 시간은 구걸하는 사람이다. 이런 게 은유죠. 시간하고 구걸하는 사람을 이제 비유하는 거죠. 근데 말이 어렵죠. 뭔 말인지 생각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걸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인 거죠. 이거는.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관객은 뭐 할 것 같지 않대요. 이해할 것 같지 않대. 그 은유를요. 그죠? 어떤 인지적인 생각하는 그런 노력 없이는요. 생각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없이는 더 나아가 끌어들이는 것 없이는 셰익스피어의 산문을 끌어들이는 것 없이는 이 산문을 끌어들여야죠. 막 이해하려고. 자,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인, 즉 뭐 디지털 위에서는 기술적 은유는 이와 반대로요. 능동적이래요. 아까 패시브의 반대가 나왔죠? 그리고 자주요. 강요를 한대요. 어떤 면에서, 데디아인 면에서. 이 디지털 은유가요. 실현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어디에서 실현이 되냐면 디지털의 어떤 인공물에서 디지털 인공물 같은 경우는 뭐 오디오라든가 뭐 비디오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자, 뒤에서 또 꾸며보면 능동적으로라고 해야죠.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인공물이 있겠죠. 거기에서 실현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자, 그리고 강요, 아주 강력하게 바꾸면서요. 이거는 바꾸면서라는 분사구문으로 보면 되겠지? 사용자의 어떤 의미의 어떤 지평선, 호라이즌. 네. 그래서 기술적인 창조자들은 네, 일반적으로는 afford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들의 잠재적인 청중 관객을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원더하라고, 궁금해하라고, 어떻게 은유가 작용하는지 이렇게 궁금하라고 이 잠재적 청중을, 관객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요. 보통은요, 이 셀링 포인트가 판매하는 지점이야. 매력이란 뜻입니다. 팔 수 있는 어떤 지점. 매력, 장점은요, 데디아인데, 이 기술의 쓸모있음, 유용함이죠. 이게 명확해요. 명확하다라는 거야. 첫눈에.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반대로 사랑받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뭐 때문에 그의 작품들의 의미가 즉각적으로 명백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 이즈 병렬이죠. 몇몇 사고를요. 이 어떤 관객, 청중, 독자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30번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3점짜리 볼 텐데 자, 허버트 사이먼이 그의 노벨상을 탔대요. 자, 인지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한계를요. 정보에 있어서 시간 그리고 인지적 능력에 있어서 우리 한계 있다. 와, 이게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고작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걸로 노벨상을 탔답니다. 자, 우리가 부족할 때 자원이 컴퓨터는 계산하다예요. 그게 컴퓨터죠, 계산기. 계산하는 걸 답을 독립적으로 따로죠. 그럴 때 우리는 배포한대요, 분배한대요. 계산을요. 얻다가 사람들에 걸쳐서 그리고요 답을 해결한답니다. 천천히 세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혼자서 단독으로 어떤 계산을 못한다는 거죠. 그걸 분배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두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은
이거는 꾸며야 되네.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건 단수 취급하는 거죠. 뭐다? 사회적으로 학습하는 거래요. 여기 투부정사도 생략하죠. 그래서 자, 정답을 학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학교 다니는 거라고. 무려 대학교까지. 당신은 이해할 필요는 없대요. 어떻게 당신의 컴퓨터 또는 화장실이 작동하는지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살아가죠, 우리. 자, 너는 그저요, 할 수 있을 필요가 있는데, 사용할 수 있을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인터페이스를요. 그리고 플러시. 이 플러시는 뭐야? 화장실 변기물을 내릴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인터피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인터피어가 뭐냐면, 사전 찾으면 결합부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통신에서의 인터페이스는 예를 들면 통신에서 연결해 주는 거죠. 바로 전화기나 네트워크를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컴퓨터가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결합해서 작용을 하느냐 이런 거죠. 뭐. 자,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 근데 트랜스미티드 될 필요가 있는 모든 것. 전송되다죠. 기본 뜻은. 그래서 전해지다. 전해질 필요가 있는 모든 건 자, is 뒤에인데 이다 뭐이다? 어떤 버튼을 누를지이다는 거죠. 자, 필수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이다. 누구와? 기술과.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지 아는 것이다. 뭐라기보단 그 기술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아는 것보다는 자, 그리고 그래서 뭐 대신에 더 적은 정보를 지니는 것 대신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우리 기본적인 것만 알면 우리가 사용하는데 필요한 것만 알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문맥에서 더 적은 정보를 지니는 것 대신에 아니죠. 뒤에 굳이 보지 않아도 바로 나오죠. 더 많은 정보겠죠. 네. 뭘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지니는 것 대신에 자, 우리가 가지는 것보다 정신적 능력을,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실제로 알 필요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지니는 것 대신에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죠. 우리의 큰 두뇌를 바칠 수가 있죠. 어디다가 바쳐요? 바로 작은이죠. 예. 작은 조각에 바칠 수가 있죠. 거대한 계산에 작은 조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된다는 거야. 우리는 잘 상황들을 이해해. 어떤 것들을 이해해. 충분히 잘. 그 것들로부터 이득을 얻기에. 이득을 얻어야죠. 하지만 모두 올더 와일 그러면은 모두 이렇게 하지 말고 붙여서 그냥 그러면서 정도로 하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만들고 있지. 작은이야. 작은 계산을 만들고 있는 거야. 바로 어디에 기여하는 꿈이고 더 큰 전체에 기여하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고 있어. 우리의 부분을 하고 있는 거야. 더 큰 계산에 있어서 우리의 사회들의 그런 집합적인 그런 두뇌를 위해서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31번 보도록 할게요. 최고의 방어죠. 대부분의 그런 문어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어는 유지하는 거래요. stay 형용사 pp 나왔죠? 감춰진 상태로 유지하는 거래요. 가능한 많이. 그리고 그들의 자신의 사냥을 하는 거랍니다. 밤에요. 자, 위장술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좀 일반 상식이 있으면 좋은데, 이 문어 어떤 종은 뭐 뱀 같은 걸로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모양을, 색을 바꿀 수 있는 이 미믹 옥토퍼스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알면 좋은데. 자, 그래서 알아내기 위해, 하나를 찾기 위해죠. 완전한 시야에서, 그리고 얕은 곳에서, 낮에, 그거는요, 이거는 투부정사를 주어로 썼죠. 네. 놀라운 일이었어요. 누구에게? 두 호주의 잠수 사진 작가들에게는.
실제로요. 그들이 본 것은 해야죠. 처음에 본 것은 플라운더는 주석 저해죠. 이런 건 넙치라는 그 넓적한 녀석이죠. 넙치였답니다. 네. 그러면서 자, 오로지 뭐 할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다시 보았을 때였습니다. 오로지 데디아가 그들이 그 사진작가들이 본 게 작은 중간이네 중간 사이즈의 문어를 본 게 바로 다시 그 작가들이 보았을 때였어요. 그 것에 문어죠. 문어의 그 8개의 모든 팔을 모한 채로 팔의 입장에서는 접히는 거죠. 그래서 접힌 그렇게 하면 되고 해석은. 그리고 그 문어의 두 눈은 뭐 하고 있는 얘는 스테어링을 써야죠. 위쪽을 응시하는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 빈칸하기 위해서라고 해야죠. 네.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은 일반 상식이 있으니까 풀 수가 있죠.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위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기 보면 넓은 시야를 가지기 위해 당연히 상식적으로 얘만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두 눈이 위를 보니까 시야 이건 네 생각이죠. 지금 얘기하는 건 얘가 뭐 하는 거야? 위장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지금 줬잖아요. 자, 그래서 착각을 만들어내기 위해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는 어떤 순간을 포착하려고 뭐 감추는 숨는 장소를 알아내려고 찾아내려고 그 문어의 영토를 표시하려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자 뒤에 좀 더 보면 계속 보면 문어는 큰 뇌를 가지고 있어요.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 색을 무늬를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게 다 뭐야 위장의 능력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사용하고 있어요. 이 한 문어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즉 뭐야, 이러한 능력, 이점들을 사용하고 있었죠. 그 자신을 바꾸려고요.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요. 그래서 더 많은 이러한 종들이 발견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자리죠? 그때 이후로. 그리고 지금은 사진이 있어요. 문어들의 사진이 있어요. 뭐 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바꾸고 있다라고 알려지는, 뭐로, 바닷뱀 모양으로, 바닷뱀으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배경 지식이죠. 그리고 그들이 모방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사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내면서 어떤 광경을, 가령, 여기 중요하다, 법. 이거는 삽입이고요. 어부 전치사 뒤에 넙치가 갑자기 개발하는, 발전시키는 아주 광경을요. 만들어내면서. 전치사, 의미상 주어, 동명사에, 그리고 동명사 목적어. 요 자리가 중요하죠. 뭐를요? 문어 같은 그러한 다리라고 할게. 문어와 같은 다리를 만들어내는 광경. 이렇게 해야겠네. 또 뭐야? 디벨로핑의 병렬, 스티킹하고 그래빙까지 보이죠? 엔드 앞에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다리를 스틱 다운 하죠. 구멍 아래로 찔러 넣는 광경. 그리고 무엇이든지를 잡아내는 광경. 이렇게 걸려있죠? 문제 낼 땐 그래빙 건들리겠죠? 그런데 어떤 무엇이든지 거기에 숨어 있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2번 보면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고통을 겪는지가 빈칸과 관련이 있대요. 1500m 달리는 주자가 자신을 밀어붙일 때 극강의 고통 속으로 이기려고 경기에서 그들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면서 그리고 그들의 폐가 막 폭발하면서 산소 결핍으로 그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고통을 받지 않는데요.
이 말인즉슨 자기를 극한으로 몰아도 자기가 고통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인트 잡고. 그러면은 뭐와 관계가 있대요? 당연히 심리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얼마나 오래 우리가 고통 속에 있어 왔느냐, 고통의 길이가 관련된 거 아니죠.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이라는 거를 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느냐, 틀을 두느냐, 거기에 관련된 거죠. 마음먹기 달려있는 거죠. 어렵지 않게는 2번을 찾을 수가 있죠. 그 다음 3번 보면 얼마나 빨리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느냐, 지난 고통으로부터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신체의 무슨 어떤 부분을 우리가 규칙적으로 훈련시키냐, 이것도 아니고, 자, 어떤 치료를 우리가 받느냐, 전문가로부터, 이런 얘기 아니었죠. 쉽게 얘는 풀 수 있었죠. 나머지 보면 사실상 울트라 마라톤 주자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충분히 미친 사람인데 자신을 밀어붙이게, 뭘 넘어서 일반적인 경계선을 넘어서 바로 인간의 그 인내, 근데 다루면서 정도로 해볼까? 거리를 50에서 100km, 보통 마라톤 풀코스가 41.19km인데 그 이상이죠. 그러한 거리를 가면서 정도로 해도 되죠. 아니면 그 이상을 수시간에 걸쳐서 이러한 주자들이, 동사 이제 나오죠? 말한대요. 친구를 사귀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한대요. 그들의 고통과. 그래서 한 환자가 돈을 냈을 때 어떠한 종류의 그런 수동적인 그러한 통증 치료죠. 수동이라는 거는 치료를 내가 능동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죠. 치료하는 게 아니고 받는 거니까. 그러한 것에 돈을 냈을 때, 그리고 그 치료를 행하는 자가 밀어붙일 때, 누를 때네, 이거는. 깊게 누를 때, 이 고통스러운 부분을 환자의 등에, 그 고통스러운 부분이겠죠. 그거를, 자, 모빌라이즈 하기 위해서, 우리 모빌이라는 게 바로 이동 수단에 쓰는 단어잖아요. 그래, 모바일 폰 그러면은 이동하면서 받는 휴대전화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동사형으로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동원하는 거죠. 그렇다는 건 여기서 아픈 부분을 뭐 하는 거야? 문맥상은 풀어주려고, 이렇게 아픈 그 부위를 좀 움직이게 하려고, 즉 풀어주려고, 이런 느낌의 단어예요. 자, 그러면 네, 그렇게 할 때, 자, 환자는요, 부릅니다. 그것을 좋은 고통이라고, 요거는 부른다, 뭐라고, 요 자리네요. 네. 만약 또는 그녀가 믿으면요, 이러한 종류의 깊은 그런 압박 치료가 가치가 있을 거라고 믿으면 그런다는 거죠. 네. 비록 뭐라도 행하는 사람이 누르고 있더라도 바로 어디를, 환자의 그 아픈 조직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일했을 때 큰 전자 제품 회사를 위해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레이저와 잉크젯 프린터를 제조했던 회사인데, 내가 곧 알아냈대요. 왜 자주 세 가지 버전이 있는지를, 많은 소비재들의. 왜 아이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보면 세 가지 모델이 있죠. 세 가지 버전이 나올 때마다. 자, 만일 제조자가 만들면 오직 한 버전을 그 제품에, 그 제조자의 제품에, 그럼 사람들인데 그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뭐 했을지도 모른다. 더 많은 돈을 썼을지도 모른대요. 기꺼이. 그래서요, 그 회사는요,
잃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부의 수익을 잃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좀 더 뒤에 볼까, 그냥? 만일 그 회사가 두 가지 버전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특징을 가진 그 한 제품이겠죠? 한 버전이. 그리고 더 비싼, 다른 것보다도. 그러면요, 사람들이 비교할 거랍니다. 두 개 모델을요. 그리고요, 여전히 산답니다. 덜 비싼 제품을요. 됐죠? 그러나 만일 회사가 세 번째 모델을 도입을 하잖아요. 훨씬 더 많은 특징을 가지고요. 그리고 더 비싼 그런 모델을 출시를 하면은 다른 두 개보다도, 그러니까 겁나 기능 많고 제일 비싼 중간 거 그리고 그 밑에 거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모델의 판매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도로 해야겠죠, 얘는. 많은 사람들은 특징들을 좋아해요. 가장 비싼 모델에. 하지만 가격은 아니에요. 가격 너무 비싸. 근데 중간 물건은요, 더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가장 싼 그러한 물건 아이템보다도요. 그리고요, 그건 덜 비싸네요. 가장 고급의 모델보다는요. 그래서 그들은 중간 물건을 산답니다. 뭐 없이요? 대리아를 알지 못하고서요. 그들이 해부빈 뭐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보기 봐야죠. 그들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 더 높은 가격의 물건의 어떤 출현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정답 1번이죠. 이거는.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다른 보기 공부 차원에서 보면 설득당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많은 양은 많아. 근데 낮은 그런 마진의 전략, 낮은 마진의 전략, 뭔 소리야 이게? 이건 이익으로 보는 건데, 양은 많고 마진은 적다, 아니죠? 속임을 당하는데 여기도 비슷한 거죠, 매니플레이티드. 계속 구매하라고 불필요한 물건 얘기 아니죠? 그다음 네 번째, 속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잘못된 정보에 속내요. 가격에 관한 잘못된 정보 얘기는 아니었죠. 다음 5번, 노출되는 거네요. 할인된 가격에 노출되는 거야. 반복적으로. 이거 아니죠. 네. 그래서 1번 답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4번 보면, 화면에서, 스크린에서 영화 화면인데, 기후의 어떤 재난이 당신이 바라보는 모든 곳에 있어요. 하지만 범위죠. 이 세계의 기후의 변화의 범위가요. 그저 빨리 제거할지도 몰라요. 이 기후의 그 픽션, 허구의 그런 장르를 없애버릴지도 모릅니다. 실제 현재 이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제거해요. 어떠한 노력을 제거합니다. 그 노력은 뭐냐면 이 온난화의 이야기를 이건 구분하다로 써야죠. 구분할 그런 노력도 없애요. 그 노력할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 주변에 볼 수 있고 지금도 볼 수 있죠, 우리. 자,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너무나 커지게 될 수가 있죠. 그로 형용사 뭐하게 되다죠. 그리고 너무나 명백하게 될 수가 있죠. 심지어는 이 헐리우드에서도요. 그래서 당신은 구분할 수가 있죠. 이야기를요. 기후변화에 관한 이야기를요. 말할 수 있다라고 해도 뭐 굳이 이건 중요해 보이진 않고 지금. 자, 기후변화에 관해 이야기를 말할 수가 있는데 뭐 하는 동안, 뭐 하는 반면이겠네. 동안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여전히 보이는 동안에 이렇게. 예. 어떻게 보이냐면은 마지널 그러면은 주변이에요. 마진. 주변의 그러한 특징인 걸로 보이는 동안에 우리
인간의 삶에 그냥 주변에 있는 그런 특징으로 여전히 그게 보이는 동안 이 기후변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말할 수가 있답니다. 자, 하지만 온도가 상승할 때 3에서 4도 이상쯤, 그러면 거의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들리니까 느낄 수 없을 거랍니다. 고립됨을 느낄 수 없다는 거는 그것의 영향력으로부터 떨어짐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떨어짐을 느낄 수 없다는 거는 누구나 느낀다는 얘기죠. 그것의 영향력을 누구나 느낄 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또 힘들게 얘기했고, 자, 그리고 자, 그래서 기후변화가 팽창할 때, 지평선 넘어서, 경계선 넘어서 팽창을 할 때 빈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뒤까지 좀 볼까요? 왜 봐? 또는 읽어. 이 기후의 소설을 이 세상에 관해서 당신이 볼 수 있는 명백히 뚜렷하게 너의 자신의 창 밖으로. 왜 그래? 그냥 주변에서도 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건 기후변화죠. 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지도 모른다 얘기 아니죠. 그다음에 그 기후변화는 멈출지도 몰라요. 뭐 하는 걸요? 이야기가 되는 걸 멈출지도 몰라요. 더 이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됐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자, 잊혀진 장르는 다시 태어날 겁니다. 뭐,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기후변화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측정될 거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야기의 줄거리가 복잡하게 될 거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얘가 되겠죠. 그래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자, 이어서 보면 그 순간에 이야기는 세계적 온난화를 설명하는, 묘사하는 이야기들은 여전히 제공할 수가 있죠. 어떤 거냐면 도피적인 즐거움을 제공할 수가 있답니다. 가령 그 기쁨이 자주 오더라도요. 어떤 호러의 형태로 오더라도요. 너무나 끔찍하죠.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프리텐드는 보통 투부정사나 대절 나와서 투부정사인 척하다는데, 그러니까 동사로 가장하다 정도로 더 이상 가장할 수 없을 때, 대략 기후의 어떤 고통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가장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지금이 그래요 사실은. 또 시간에 있어서 또는 장소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멈출 거죠. 가장하는 걸 이제는 더 이상. 그 기후 고통에 관해서. 그리고 그 기후의 고통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가장하는 걸 또 시작할 거라는 거죠. 오케이? 그 안에서 또 가장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계속 이거를 현실이 아닐 거야, 설마, 뭐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또 이렇게 어렵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35번 가벼운 거 또 쉬어가는 타임 보면, 자, 오늘날 물 위기 얘기네요. 정치적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잘 해야 되는 건데, 이 물 위기도. 자, 그리고 그건 즉 which is to say 그냥 덩어리째 말하는 거다. 그건 말하는 거다. 즉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다. 또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즉 얘기는 뭐냐면 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능력 안에 있다는 얘기죠. 고치기에. 그리고 그러므로 기능적으로 선택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건 한 가지 이유인데 그 물 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다? 괴롭히는 이죠. 괴롭히는 한 가지 이유이다. 그게. 즉,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능력 안에서 바꿀 수 있다는 거는 결국은 뭐야? 그럼에도 그것 때문에
괴롭히는 스트레스를 주는 그러한 한 가지 이유라는 거야. 이 앞의 내용이. 그래서 풀어서 얘기해주지. 즉, 이 풍부한 자원. 근데 이 풍부한 자원이 뭐야? made scarce 붙여서 부족한 상태가 되었다 정도로 하면 돼요. 그래서 부족하게 되었다. 뭘 통해서? 정부의 어떤 태만이죠. 무시. 그리고 무관심. 요거에 이거를 통해서요. 즉 정치적으로 좀 잘못 정치를 해서요. 또 나쁜 기반시설이죠. 이런 것도 다 정치적인 거죠. 그리고 오염이죠. 그리고 부주의한 이 도시화죠. 계속 도시화를 부추기고 이런 게 다 정치적인 거죠. 자, 필요는 없어. 물 위기에 대한 필요는 없어. 다시 말해.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 물 위기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하고 있지 않아. 그 물 위기를 처리하려고 많은 일을 하고 있지가 않아. 자, 그러면서 몇몇 도시들은 더 많은 물을 잃어. 새는 거죠. 누수로 잃어. 누수. 그들이 가정으로 전달하는 것보다도 중간에 다 어떤 뭐 시설물의 노화 이런 것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니까.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그래. 누수와 절도, 도난이 차지해 account for 추정컨대 대략 16%의 손실을 차지해. 이 담수에. 또 브라질에서는 추정치가 40%에 달하네. 그러면 여기까지 잘 이어졌으니 4번 체크하고 나 같으면 넘어가죠. 5번이 요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에서 보통 1번과 5번은 배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그래도 보면 4번 문장 가볍게 보면 수치상의 비교, 이용 가능한 자원의 수치상의 비교가 과장된 걸로 보여. 과장하는 걸로 보여. 실제 세계의 물 부족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는 그런 문제를 이런 얘기 아니고 자 빼고서 이어서 보면 보이는 근데 보이는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보여지듯이 정도의 분사구문이겠죠. 두 경우에서 보여지듯이 모든 곳에서처럼 선택적인 그러한 부족함 그게 명확하게 강조해. 뭘 강조하냐면 가지는 거지. 그리고 가지지 못한 그러한 불평등이겠지. 됐어요? 그래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거지. 그리고 남기지. 빌리언이 10억이니까 21억 사람들을 안전한 식수 없이 그리고 45억 명은 적절한 위생 없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36번 이제 순서 보도록 할 건데 이 빨간 펜 미리 표시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 미리 해놨고 자, 개인으로서 우리의 능력 번창하는 능력이네. 그거는 어디에 달려 있었다. 얼마나 잘 우리가 나아가는지 관계를 나아간다. 무리해서 어떤 관계를 다루는지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런 의미로 썼고 그거에 달려 있었죠. 왜냐면 인간은 혼자 못 사니까 금방 죽었으니까 옛날에는 짐승들에 의해서 자 그래서 만일 그 무리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긴다면 우리는 카운트온 할 수 있었죠. 기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 위에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you can count on me 뭐 이런 회화 표현도 좀 알아두세요. 너 나 믿을 수 있어. 나한테 기댈 수 있어. 이런 의미예요. 자 지지, 자원 그리고 아마도 어떤 짝꿍도 이렇게 우리가 기댈 수 있었죠. 자 A는 보통 배제를 하고 B단락부터 가면 B단락에 이런 게 보이네요. 이러한 이득, 혜택들이죠. 여기 나오죠. 받을 수 있죠. 됐죠? 자, 그래서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그룹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면의 대동사 자리까지 받치는 거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B를 첫 번째 단락으로 보고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이러한 이득, 혜택, 어떠한 것도 얻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거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신체적으로요, 그리고 유전적으로도요. 그래서 수백만 년에 걸쳐서 압박인데, 선택을 했죠, 압박이.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민감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기술 있는 사람들이죠. 뭐의 투와 엣의 목적어는 이거죠. 그들의 지위를 극대화시키는 것에 민감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러한 압박이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A냐, C냐를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 A부터 가면 그리고 중요하게도 D로 받을 게 앞에 사람들밖에 없죠. 그죠? 그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러면 be meant to 동사는 동사하기로 되어 있다예요. 그 동기를 만들기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한 동기를 받을 만한 게 없지 않을까요? C로 가볼게요. 그래서 그 결과는 개발이었죠. 발달이었습니다. 어떤 경향에. 뭐 하는 경향이냐면 무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경향이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를 인지하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나오는 거 이어지죠. 그래서 얘까지 이어진지 확인하고 마무리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정보, 앞에 있는 이러한 정보죠. 그러한 정보를 처리합니다. 어떤 형태로? 자존감의 형태죠. 그리고 그러한 관련된 감정들, 그거로 처리를 하는데, 자부심, 어떤 수치스러움, 또는 어떤 불안감, 이런 걸로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감정들, 앞에서 이어져 오죠.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를 강요합니다. 하라고 강요해요. 더 많이. 만드는 것을.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을. 이거는 만든다 목적어가 동사하도록 자리죠. 이렇게. 사역동사. 네. 그리고 덜 하도록 그러지 않는 거. doesn't make our community value u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를 가치를 두도록 만들지 않는 그러한 것들은 덜 하도록 이렇게 이어지겠죠. 자, 이제 이어보면 그리고 중요하게도 데이가 가리키는 거는 당연히 이러한 감정들이겠죠. 이러한 감정들은 만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한 동기를요. 동기 보이세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동기잖아요. 이렇게 하도록 우리 하는 게 동기잖아요. 자, 그러한 동기를 만드는데 자, 느껴지도록 만드는 거죠. 뭐처럼? 그것이 오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 내면에서, 안에서. 그래서 만일 우리가 깨달으면, 의식적인 수준에서 깨달으면, 게디야, 우리가 반응하고 있다라고, 이러한 사회적 압박에, 그러면 우리의 어떤 수행은, 나올지도 모르죠. 뭐로써, 그로징 하는 거로, 밑에 주석이 있는데, 투덜대는 걸로, 또는 냉소적인 걸로 나올지도 몰라요. 자, 만들면서 그걸 덜 설득적이게, 그거는 뭐예요? 그러한 동기죠. 그러한 동기가 덜 설득적이라고 만들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37번 보면 박스 기존의 의학, 전통의학이죠. 얘는 오랫동안 믿어왔대요, 데디야. 이 우울증이라는 게 나오죠? 약이 된다. 불균형에서 약이가 된대. 이거는 주석 줬나요? 네. 뉴로 그러면 신경이고요. 트랜스미터 미트 하는 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신경을
전달하는 신경에서의 전달 물질, 뇌에서의 이런 것의 불균형에 의해서 약이 된다.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다는 거는 틀리다는 건데, 자, 그리고서 A는 보통 배제하고 가면은, 만약 그게 의식 그 자체가 아니라면, 자, 그것이 받을 게 얘거든요, 주어 자리에. 그러면 전통의학이 의식 자체가 아니다. 좀 이상하죠? 그럼 C 달락으로 가보면, 이러한 수정된 인과관계, 지금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냥 딸랑 이거 하나 전통의학이 틀렸다고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의심해야죠. 바로 A, 가끔 내는 A 시작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A, C, B, 그러면 거저 먹고 가시는 거죠. 억지가 아닙니다. 아이고, 아이고. A, 보기에 보면 1번에 A, C, B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불안한 사람은 확인 작업 해주면 되는데, 자, 계속 보면, 그러나, 자, 큰 문제가 있대요. 이러한 설명이 보이네요. 얘죠, 얘. 자, 이건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물질의 불균형이 뇌에서, 바로 우울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틀린 거죠. 여기서는 원인이 뇌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원인이 돼서 결과로 우울증이 나왔지만, 이제 실제로 현대의학이 밝혀보니 이 우울증 때문에 원인이 되어 이러한 신경 물질,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나온다는 거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 맞죠? 이제 나머지 공부 차원에서 계속 보면 원인이 아니라, 다시 말해 우울은 야기한데요. 감소를 뇌 그 물질에서의 뭐와 같은 거냐면 세로토닌과 같은 거야. 그리고 뭐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건데 감소가 아니야. 뇌의 그런 물질에서의 감소가 우울증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거꾸로야. 그래서 이러한 바뀐 인과관계에서 이렇게 딱 이어지니까 이제 빼박 넘어가면 되죠. 자, 핵심은 재구성하는 거야. 이 우울을 문제로서 의식의 문제야. 우울은.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의식이 더 근본적인 실체야.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라는 거야. 우울은. 뭐를 넘어서는 뇌의 기능을 넘어서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뭐 이런 걸 넘어서는. 그래서 뇌는 노멀된 덩어리가 온이죠. 기껏해야 뭐야? 그냥 의식의 기관인 거지. 이 뇌만이 의식을 총괄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냥 기관인 거지. 얘는 의식을 하는 기관이고 의식이라는 또 다른 존재를 보는 거지. 그래서 만약 그게 의식 그 자체가 아니라면 이때 그것이 뇌지 바로. 뇌가 의식의 기관이지 의식 그 자체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 근본 뿌리의 원인 우울의 그거는 또한 뭐야? 왜곡인 거야. 우리의 의식의 상태에 대한 왜곡인 거야. 그래서 의식이야. 가지는 의식인데 미안. 해즈 로스트가 있구나. 잃어버린 의식이야. 그 의식의 어떤 sense of self니까 자아를 잃어버린 그런 의식인 거지.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의식인 거야. 그래서 그러한 의식의 질병, 우울은 나타날지도 몰라. 왜냐면 이 매니페스트가 나타내다거든요. 주석전네. 그 자신을 나타내다니까 합쳐서 나타나다가 되는 거죠. 우울의 형태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8번 이제 보도록 하면 먼저 박승정문도 먼저 보면 대신에 대의를 잘 잡아야겠죠. 그것들은 찾는데요. 증거를 찾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금 그냥 편법이긴 한데 대의 S 붙인 주어 자리에 S 붙인 거 쭉 봅니다. 막말로다가. 그래서 1번은 보통 배제하고 가죠. 그래서 2번 앞에 주어에 없죠. S 붙인 게.
3번 앞에 주어가 단수죠. 4번 앞에 주어, 여기 복수 보이죠? 됐죠? 그럼 약간 4번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고 4번에 넣어보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이럴 경우는. 자, 보자. 자, 흔한 설명이에요. 인간 본성에 관한, 플로트하는, 주위를 떠도는, 사회에서 이 주위에 떠다니는 인간 본성에 대한 흔한 설명은 일반적으로 뭐다? 혼합이래요. 가정의 혼합이래요. 또 이야기의 혼합이고, 그리고 때때로는 그냥 순전한, 아주 그냥 오리지널이죠. 순전한 어리석음의 혼합이랍니다. 됐죠? 그러면서 그러나 심리학은 다르답니다. 이 심리학이죠. 심리학은 가지랍니다. 과학의 분야랍니다. 뭐에 헌신하는 이죠. 이거는 투성태로 써야죠. 이해하는 것에,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 헌신하는 과학의 분야가 바로 심리학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그다음에 왜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사물을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핵심어는 여기에서 바로 사이언스라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의견, 그리고 소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사회의 관점에 의존하지 않아요. 통념이죠. 그 당시에. 또는 심지어 여겨지는 숙고된이라고 해야겠네. 그래서 심사숙고된 의견에도 의지하지 않아요. 깊은 사상가에. 이건 생각이죠. 대신에 어떻게 해요? 심리학자들은 증거를 찾죠. 그러니까 사이언스라는 겁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대디야 심리적인 생각들이 완전히 기초가 된다라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야 일반적으로 지녀지는, 즉 받아들여지는 그런 믿음 또는 가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증거 기반의 접근 이외에도 딱 연결되죠. 네. 심리학은 다룹니다. 근본적인 과정, 그리고 원칙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깊은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다양성을 뭐뿐만 아니라 공유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이때 도즈는 어떤 processes and principles가 되겠죠. 모든 우리 인간에 의해 공유되는 그런 과정들, 원칙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현대 심리학이 모든 것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석이 이상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현대 심리학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39번 보도록 하면, 먼저 별표를 2개 치고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지문인데, 그런 이유가 있죠. 그러한 시스템은 오로지 안정적이길 바랄 수 있는데, 오직 어떨 경우에 더 작은 수의 집합적 방식인데 어떤 존재의 방식이 등장할 경우에 그러는 거야. 더 작아야 돼. 자, 가보자. 생명체는 물리학자들이 부를지도 모르는 거야. 뭐라고? 고차원적인 시스템이라고. 생명체라는 게 엄청 복잡하잖아. 그리고 그러한 것이 그 물리학자들의 멋진 방식이지. 말하는. 데디아 보면 진행될 게 많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 여기 잡고. 그래서 일본은 보통 아니니 배제하고, 단지 하나의 세포에서, 고작 세포 하나잖아? 근데 가능한 상호작용의 수가 있잖아. 이 다양한 분자 간에 이게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고작 하나의 세포인데 말이지. 그리고서
예를 들면 이거의 예인데 it is only 그리고 어쩌고 하면서 대절 보이는데 느낌상 강조구문으로 보이는데 오로지 제한된 수의 조직 그리고 몸의 어떤 형태래요. 오로지 데디아인 건 뭐에서 기인할지도 모르는 건 인간 배아의 발달이죠. 인간 배아의 발달로부터 나오는 게 오로지 제한된 수의 조직 그리고 몸의 구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려운 거죠. 왜냐면 앞에서는 분명히 이 세포가 단지 하나여도 가능한 상호작용의 수가 어마하다고 했잖아. 복잡하잖아. 되게 복잡해. 고차원적이야. 그런데 그 사례에서 보면은 오로지 제한된 수의 조직과 몸의 어떤 형태라고 나오잖아. 인간 배아에서의 발달로부터 나오는 게. 이건 뭔가 말이 다르잖아. 이번에 넣어볼까?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 이런 복잡한 엄청난 시스템, 이게 오로지 안정되기를 바랄 수가 있는데 지금 되게 복잡하고 안정적이지 않고 막 그래. 오직 어떤 경우 더 적은, 더 제한된이지. 그러한 수요, 집합적인 방식, 존재의 방식이 등장할 경우에 그렇다는 거야. 그 사례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고, 수준이 고2, 고3 수준에 고2에서도 고난이도로 갈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왜 그러셨나? 자, 그래서 1942년에 생물학자 이분이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러한 엄청난 극적인 요약이지 좁히는 거니까 이런 결과의 요약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캐널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야. 운하화 정도로 하면 되겠지? 운하라는 게 어때? 이게 점점 가면서 넓은 바다에서 운하로 가면 좁아지지, 이렇게. 자, 그래서 유기체가 바뀔지도 몰라. 작은 그러한 수에 잘 정의된 그러한 가능한 상태 사이에서 바뀔지도 모르는 거야. 하지만, 존재할 수는 없어. 무작위적인 상태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야. 유기체가. 그러한 상태 사이에서. 오히려 뭐와 같은 거냐면 공과 같은 거야. 이 거친 지형 위에 공이 있잖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근데 얘가 이 공이 굴러가야 하는 것처럼 그래. 어디로 굴러가냐면 결국 어디로 이렇게 모아져 운하처럼 운하에서 배가 쭉 모이는 것처럼 하나의 계곡 또는 또 다른 계곡의 바닥으로 굴러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될 건데 이것이 또한 건강과 질병에서도 맞다는 거, 들어맞는다는 걸 알게 될 건데, 즉 많은 원인이 있어. 질병에. 그러니까 되게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그들의 그런 발현, 출현이죠. 생리학적이고 증상적인 수준에서 이 질병의 그런 발현은 자주 놀랍도록 뭐하다는 거야? 바로 바닥과 같이 비슷하다는 거야. 바닥으로 가는 공통점, 유사점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시밀러 어휘도 잘 챙기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질문 보도록 하면 먼저 요약문부터 선생님은 보는데 이 트릭 퍼니시먼트가 나오는데 뭐 어떤 속이는 처벌인데 뭐 이런 게 있어. 처벌을 속이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강화한데 낙담시킨데 원치 않은 행동을 아이의 그러니까 처벌을 막 가짜로 막 하나? 속이는 처벌이 좋아 보이진 않지. 근데 그런 원치 않는 행동은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키워야겠지. 약간 느낌은 reinforces로 가고. 그리고 그거는 암시하는데 대디야 부모들이 집중해야 한다는 거야.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 한 관심, 부정적인 것들의 주의를
뭐 하는 거야? 줄이는 거야? 극대화시키는 거야? 부정적인 것들은 좋지 않은 거니까 왠지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봅시다. 자, 아이를 처벌하는 거는, 벌 주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을지도 모르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분이, 신경심리학자, 이분이, 부르시는 것 때문에 그래. 이거는 전치사예요. 바로 트릭 퍼니시먼트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 트릭 퍼니시먼트가, 꾸중하는 거야. 그리고 분노의 순간이야. 또는 처벌이야. 가장 전형적인 어떤 그 단어의 그런 가장 전형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결국 뭐야? 처벌이야, 처벌. 혼내는 거. 이놈이! 하고 혼내는 거. 그 얘기야, 이거. 그러니까 혼내는 거를 속이는 게 아니야. 나 혼낸다! 근데 혼내는 거 아니다. 이거 아니었어. 그래서 대신에 아이를 낙담시키는 것 대신에 뭐로부터 뭔가를 하는 걸 뭐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 대신에 그건 장려해. 뭘 장려하냐면 아이들이 그걸 하라고 어떠한 뭔가를 하라고 장려해 주는 거야. 아니 해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딱 정확하지. 자, 슈는 배우거든, 데디야. 그가 그의 남동생을 때릴 때 그의 엄마가 그를 꾸중한다는 걸 배워. 근데 아이에게 있어서 외롭다고 느끼는 아이에게 있어서 이 혼꾸녕을 당하는 것은 혼나는 건 훨씬 더 낫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때린다는 거야. 혼내지 말라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그의 동생을 때릴 거거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의 엄마가 더 나을 건데 뭐가 채택하는 게 더 나을 거야. 다른 전략인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축하해 줄 수 있어. 슈를. 그가 때리지 않았을 때 그의 남동생을 어떤 특정한 시간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원치 않는 행동을 뭐해? 자꾸 부추기는 거지. 안 좋아.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바로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줄이는 거. 아까 이렇게 예측했듯이 1번이 답이 맞았어. 여기 뭐 부연적인 거 있는데 긍정적인 행동에 보상을 하면서 이렇게 있고 또 나머지 쭉 보면은 자, 엄마는 명확하게 허락할 순 없어. 그 아이가 그의 남동생을 때리라고 당연히 허락할 수 없지. 하지만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지적하는 것 대신에 그런 것 대신에 엄마는 보상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지.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어떠한 부모들도 바로 트릭 퍼니시먼트를 피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지문 41, 2번 이문항 지문 볼게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목적을 부여한데 사물한테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사건한테 선호하면서 이것을 이러한 어떤 논리, 추론을 뭐보다 그냥 무작위적인 가능성보다는 그냥 무작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고 하는 거야. 그걸 선호하면서. 아이들은 예를 들면 가정하거든. 데리아 보면 뾰족한 바위잖아. 그냥 뾰족한 바위야. 그게 그러한 방식인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뾰족한 바위, 이건 아이들이구나. 아이들은 원치 않아. 네가 그 뾰족한 바위 위에 앉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런 식이구나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한다는 거야. 자, 우리가 만날 때 뭔가를 우리는 먼저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게 무슨 종류의 것인지. 그래서 이 무생물 그리고 식물들은 일반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그리고 평가가 될 수 있거든. 그냥 어떤 물리학 자체로부터 평가가 될 수 있지. 근데 그러나 자,
attribute A to B는 A를 B의 탓으로 여기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의도를 동물, 그리고 심지어는 사물의 탓으로 여김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동물과 심지어 사물한테 있다라고 생각함으로써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중요하지? 얘는 뭐 별 생각 없는데 말이지. 우리는 심지어 이 어떤 사물들은 말이지. 우리는 만들 수가 있는 거야. 빠른 결정을. 가능한 그런 행동에 관해서. 그 존재에. 그래서 이건 필수적이었지. 왜냐면 이제 잘 모르던, 문명이 없던 우리의 수집 체력 시절에 피하려고 잡아먹히는 거, 포식자한테. 자, 그래서 인류학자 이분이 주장을 했는데, 대리야, 진화적인 과거의 생존은 의미한 거야. 대리야, 우리가 해석한다는 거야. 모호한 사물을 행위자로, 얘가 뭔가 행동을 하고 무생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정신적 그런 특징을 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정신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이해하는, 그래서 모호한 사건들은 또 이번에는 야기가 되네. 바로 그러한 행위자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결과를 낳냐면 인지적, 즉 지각적인 시스템의 결과를 낳는 거야. 이 강하게 저항하는, 뭐를 향해? 의인화를 향해서 강하게 저항하는 시스템의 결과를 낳으면 이상하지, 이 사람들아. 왜 이상해? 이 의인화라는 게 뭔데? 우리가 무생물의 생물이 아닌 인간이 아닌 거죠. 인간이 아닌 거를 어떤 의식을 넣는, 인간처럼 여기는 그게 의인화잖아. 그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편향된을 써야겠죠. 그래서 바이어스드로 바꿔줘야겠죠. 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도를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이야. 자, 이거는 발생했을 거야. 생존의 기제로서 발생했을 거야. 그래서 만약 사자가 be about to 막 하려고 하다 너를 공격하려 한다면 너는 빠르게 반응할 필요가 있거든. 기분 명사 나와가지고 뭐를 고려해서 그 사자의 가능성 있는 의도를 고려하면 너를 죽이려는. 네. 그래서 네가 깨달았을 때쯤에는 데디야, 그 사자의 이빨과 발톱이 너를 죽일 그 디자인 구조가 너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거. 깨닫잖아? 그럼 넌 죽은 거지. 그래서 의도를 어스밍하는 거. 이때는 추정하는 건데 의도를 추정하는 거 좀 이상하죠? 의도를 부여하는 거 이런 것도 괜찮아요. 뭐 없이 바로 이것도 중요하죠. 세부적인 어떤 구조, 분석, 또는 이해, 그 물리학의 이해 이런 거 막 계산하고 그런 거 없이 의도를 부여하는 거, 가정하는 거니까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거. 그게 너의 목숨을 구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제목을 보면 바로 행위자의 감지인데 물려받은 거지. 생존 기제로부터. 정답 1번 바로 보이죠? 자, 다른 오답들 한번 보면 어떻게 인간의 인지 체계가, 지각 체계가 사냥을 위해서 운영되냐. 이거 사냥하는 거 얘기 아니고. 그다음에 자, 숨기는 의도를 숨기는 거죠. 독특한 특성이래요. 인간 정신에. 아니고 우리의 모호한 의도가 이해를 혼란스럽도록 만든다.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지, 살아있고 살아있지 않은 사물을 다르게, 이것도 아니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